지금 우리 LMS에다가 그 14주차 자리에다가 수업 자료 슬라이드랑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만들어 갖고 익스포트 해둔 거 압축 파일을 게시를 해놨습니다. 일단 그거를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내용이 이번 학기 진도 나간다라고 할 만한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 진행하고 오늘 여유 시간이랑 내일 시간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초기 버전 같이 지금 구상해 보는 그 타이밍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 수업에서 이제 약간 세 가지 세트 위주로 구경을 해봤고, 그거에 살짝 번외되는 내용들이 7주차에 비동기 작업인가 뭔가 해가지고 하나가 튀어나온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이 또 역시나 약간 번외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비동기 작업할 때 뭐 스레드인가 뭔가 하는 거를 새로 도입을 해서 우리가 써봤어요. 그때 했던 게 이제 기본적인 실행 흐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까지 만들었던 수많은 메서드 정의들, 이벤트 핸들러들은 기본적으로는 언제 실행되냐, 그 원인을 찾자면 결과적으로 지금 핸드폰 앞에 있는 사용자가 뭔가를 클릭을 했을 때, 아니면 아무튼 뭔가 녹색 화살표를 누르든가 아니면 녹색 머리통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앱을 처음 켰을 때라든가와 같이 기본적으로 그 원인을 찾자면 프로그램 밖에서 사용자의 입력이 들어올 타이밍에와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프로그래머가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본인이 원하는 중괄호 내용물을 실행하고 싶다 할 때 여러분이 간단하게 도입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데이터랑 코드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코드 파트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우리 지금 나만의 앱 만들고 있는데 게임이랑 유틸리티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눈다고 치면, 게임 만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비동기 작업인가 뭔가 하는 거기서 등장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쓸 필요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아무것도 안 누르면 게임 오버가 되도록,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눌렀냐 또는 누르지 않은 채로 뭐 시간이 경과됐냐와 같은 느낌으로 눌렀는지 판단하는 거는 뭐 이벤트 핸들러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시스템 나노타임이라든가 써가지고 지금 몇 시인지를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용자가 아무것도 안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3초 뒤에 뭔가를 실행하도록 만들고 싶다라면 그때는 당시에 봤었던 그런 스킬을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비되는 이제 좀 데이터 측면에서 여러분이 좀 더 수월하게, 우리 지난 시간에 메모 열람 및 변경 앱 만들었을 때 뭐 액티비티드 사이의 데이터 흐름은 결국은 인텐트에다 다 때려 넣고 보내면 된다. 그 다음에 그 보낸 거를 반송을 받는 건 좀 걸리적거리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런처를 준비를 하고 그 런처로 발사를 해서 그렇게 발사해서 새로 현재 화면으로서 올려놨었던 그 에딧 액티비티가 마지막에 단말마로서 set result 해가지고 지정해 놓은 인텐트를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 친구가 딱 작업이 끝내서 피니시 호출했던 바로 그 직후 타이밍에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아무튼 결국은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하는 게 가능했고, 그 중괄호 안에서는 아마도 반드시 저 친구가 인텐트를 하나를 보냈을 테니까 그걸 까서, 예를 들면 그 리졸트 코드가 OK에 해당하는 거냐 아니면 저 사람 지금 백 버튼 눌러가지고 에딧 액티비티를 끌어내린 거냐에 따라서 적절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거나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역시나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 살펴봤었고, 그게 너무나도 번잡해요. 그거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맨날 적었던 그 코드를 또 적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항상 똑같은 느낌으로 적어야 됐어요. 원본 데이터를 바꿈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용자도 직접 그 메모 목록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끔 각각의 뷰들에 대한 어트리뷰트들을 지정을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꾸준히 해둬야 됐었습니다. 그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대부분의 GUI 동네에서는 그런 것들을 약간 자동화해두기 위한, 앱 뒤에서 실행하기 위한 코드들을 짠뜩 마련해왔고, 그거를 이번 시간에 살짝 소개를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어댑터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해봅시다. 그래서 앱 뒤에 있는 우리가 마련해둔 원본 데이터랑 실제 화면에 보이는 뷰들 사이에 일종의 동기화를 자동으로 해주는 친구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앱 뒤에 있는 친구들은 수많은 자동화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니어 레이아웃에 각각의 뷰들에 포함되어 있는 뷰들의 너비랑 높이를 지 맘대로 잘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를 건으로 바꾼다든가 하면 그때그때 서순에 맞춰서 밑에 깔려 있었던 친구를 한 단계 위로 올린다든가와 같은 서비스도 제공을 해줍니다. 우리가 그런 코드를 굳이 막 폼은 직접 적어가면서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동화 당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오늘 구경을 해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게임 만드는 친구들은 이게 별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게임 만드는 친구들은 그냥 프레임 레이아웃 하나 갖다 놓고 여러분이 직접 좌표 재가지고 그 친구들의 레프트 마진, 탑 마진 값을 가지고 뭐 두 네모가 부딪혔네, 장애물에 부딪혔네와 같은 느낌으로 수동으로 여러분이 코드를 짜시는 게 아마 훨씬 쉬울 겁니다. 적어도 장애물 뷰의 위치랑 크기가 바뀐다고 캐릭터 네모의 위치랑 크기를 자동으로 바꾼다든가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프레임 레이아웃을 쓰는 게 차라리 좀 더 편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유틸리티라고 할 만한 무슨 목록, 할 일 목록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늘 먹은 밥 목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그 결과를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토대로 새로운 데이터를 계산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의 앱을 만드는 친구들은 그 데이터 덩어리 하나하나를 일종의 목록으로 다뤄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목록을 사용자한테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작성해야 되는 복잡한 코드를 미리 적어놨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흐름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부가적인 선택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뭐 특별한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열어서 구경을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구경할 어댑터랑 관련된 코드들을 미리 작성을 해왔어요. 그래서 뭐 능숙한 솜씨로 여시면 그 다음에 뭐 바로 Shift F10 눌러서 실행하면 그럭저럭 볼만한 화면이 뜰 겁니다. 근데 어쩌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는 실행이 잘 됐는데 예시 프로젝트들이 오늘 거는 실행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시간을 들여서 혹시 지금 Shift F10 눌렀는데 이런 느낌의 창이 뜨지 않는다라면 저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 도와드릴게요. 자, 그래서 한번 프로젝트 탭 보시면 그래서 늘 있던 그 main activity.java 있고 그 다음에 res 폴더 보면 activity_main.xml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같이 예시에서 살펴볼 앱도 메모를 다루는 앱입니다. 그런데 뭐 버튼 지금 텍스트 어트리뷰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새로운 메모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메모 3개 중에 하나 클릭해서 제목이랑 내용 바꾸고 적용 버튼 누르면 아마도 이 3개 중에 우리가 방금 골랐던 그 친구의 제목이랑 내용을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적용 버튼이 마련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메모 3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고른 다음에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이 목록에서 또한 원본 데이터에서 그 번째 메모를 날려버리는 기능도 지금 추가를 하려고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직접 수동으로 다 짠다면 방금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 진행되는 와중에 수많은 데이터 흐름 발생해야 될 텐데 그것들을 다 뭐 find view by id에서 찾아오고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 뭐 어레이 리스트로 준비할 수 있겠죠. 해서 구성할 수 있겠지만 그걸 조금 더 간단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자바 폴더 까보시면 메모 어댑터.java라는 친구가 지금 추가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res 폴더 레이아웃 폴더 까보시면 메모 언더스코어 레이아웃.xml 해서 .xml 파일이 activity라는 제목이 안 들어가 있는 새로운 .xml 파일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열려 있으면 성공이고 자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 잘 안 열린다. 없어요? 없으면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장 귀찮고 힘들었던 부분 그 메인 액티비티 안에서 원본 데이터들이랑 화면에 보이는 뷰들 사이에 1대1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마도 가장 귀찮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어댑터라는 친구를 도입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시에는 이제 메모 열람 및 변경까지만 했는데 3개 보여주고 3개 중에 하나 골라서 걔를 고칠 수 있게 만드는 것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마도 여러분이 나만의 앱 만들 때 보통은 끼워 넣게 될 새로운 메모를 추가한다든가 기존의 메모 여러 개들 중에 내가 방금 고른 거를 제거를 한다든가 하는 것까지 지금 넣어보려고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물론 이제 뭐 GUI 다루는 동네 엄청 많잖아요. 그런 동네에서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물론 무궁무진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따로 우리가 직접 새로운 뷰 형식을 클래스 정의를 적어가면서 진행하진 않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예를 들면 메모 뷰라는 이름의 텍스트 뷰랑 비슷한 느낌의 메모 뷰라는 이름의 새로운 형식을 구성하고 그 메모 뷰 안에 예를 들면 타이틀 어트리뷰트랑 컨텐트 어트리뷰트 두 개를 밀어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추가로 선언을 적어두고 그 메모 뷰를 예를 들면 리니얼 레이아웃에다가 add 뷰에 가면서 추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용자 눈에 보이는 그것들 뷰들 안에 직접 원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스트링 값 두 개가 커스텀 어트리뷰트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될 거고 눈으로 보는 거랑 뒤에서 실제로 다루는 원본 데이터랑 일치시키기 위한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될 거고 그거 말고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아마도 존재할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보통 이제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뭐 아이폰이라든가 등등 GUI 구성을 위한 환경들은 보통 요 오늘 수업 제목이기도 한 어댑터라는 개념을 써서 접근할 수 있게 데이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저랑 같이 코드를 구경을 해보고 요 뒤에는 살짝 스크린샷을 몇 개를 해서 요 대략적인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것을 마련을 해놨어요. 그거 같이 구경하고 그 다음에 요 앱이 지금 우리가 구경했을 때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코드를 살짝 작성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한번 구경해 봅시다. 일단 쉬운 것부터 보면 메모.java예요. 그래서 당시에 봤었던 그 코드가 여기도 지금 그대로 적혀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형식 메모, 그다음에 타이틀, 컨텐트 두 개 다루고 있는 친구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메모 인스턴스 만들 때 이렇게 세팅한다. 처음부터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activity underscore main.xml은 뭐 여기는 특별히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실행 결과 확인했으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뭐 추가적인 텍스트 뷰 같은 거 들어있는 걸 빼면 지금 밑에 있는 이제 메모 하나를 건드리기 위한 에딧 텍스트라든가 텍스트 뷰라든가 버튼이라든가 쫙 마련돼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메모 열람을 하기 위한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rv 언더스코어 메모즈라고 되어 있는 친구를 지금 도입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rv 언더스코어 메모즈는 일단 어트리뷰트 탭을 까보면 이 친구는 리사이클러 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리사이클러 뷰라는 친구는 우리 파레트의 가장 위에 있었던 커먼 안에 들어있었던 친구예요. 우리가 커먼 안에 있는 텍스트 뷰, 버튼, 이미지 뷰 정도까지를 지금 같이 써봤는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리사이클러 뷰. 일단 리사이클러 말 그대로 재활용을 한다는 게 되겠죠. 근데 그게 뷰래요. 그렇게 해놓고 일단 얘가 지금 화면 거의 남은 부분 대부분을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실행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이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해서 메모 각각에 대한 제목이랑 내용을 지금 우리한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리니얼 레이아웃을 써서 다뤘었던 거를 여기서는 지금 리사이클러 뷰라는 친구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형식이긴 한데 뭐 일단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친구를 추가로 도입한 걸 제외하면 전부 다 요전 수업에서 등장했던 것들로만 지금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일단 그렇고 다시 프로젝트 탭 가서 이번에는 메모 어댑터.java라는 친구가 새로 등장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어댑터라는 단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댑터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노트북 충전하는 거 충전기를 어댑터라고 하잖아요. 핸드폰 충전기는 어댑터라고 하지 않죠. 그럼 이제 어댑트라는 단어가 뭐냐를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한다 뭐 애드온이라든가 대충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가 존재하고 그 주변에 추가로 붙여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용도라든가 아무튼 그 붙은 친구랑 한 세트를 이루어서 하나의 페어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것저것을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그런 느낌으로 돼 있고 여기서는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에다가 붙이기 위한 어댑터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러려니 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자, 이 친구는 그래서 어댑트를 하는 친구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랑 어디 사이에 어댑트를 하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웠던 그 부분 화면에 보이는 뷰들이랑 우리 앱 뒤에 숨어 있을 원본 데이터 사이를 좀 더 유연하게 연결하기 위해 붙이는 친구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예시에서는 지금 일단 원본 데이터는 이전이랑 똑같은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를 쓰고 있고 그걸 어댑터 안에 그냥 내장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뭐 메모즈.java 해가지고
별도의 위치에다가 메모즈,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를 놔두셔도 괜찮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쪽이랑 연결하기 위한 뭐 인수로 받아온다라든가와 같이 세팅을 추가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 두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귀찮으니까 원본 데이터를 그냥 어댑터 안에 내장시켜 놨어요. 따라서 그 어댑터를 방금 우리 .xml 파일에서 구경해 봤었던 그 리사이클러 뷰라는 친구랑 연결을 해서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 자, 요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나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나만의 앱을 만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요번 후반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우리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 잘 여러분이 직접 구사할 수 있냐를 기본적으로 묻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앱, 우리 자바 프로그램 바운더리 바깥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바깥에다가 데이터를 백업을 한다든가 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절대로 채점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굳이 막 인터넷 연결, 굳이 막 SD카드에 따로 백업을 해둔다든가와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 물어보니까 들어보니까 여러분 지금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다른 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 친구가 꽤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지금 1타 2피를 노리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 그거는 당신들의 선택입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목표가 있을 거고 우리 수업에서 요구하는 목표가 있을 테니까 당신들이 1타 2피를 하고 싶다라면 그 양쪽의 목표를 적절히 절충해서 앱 한 번만 딱 만들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서 한 번만 제출해도 양쪽의 점수를 그럴싸하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원본 데이터는 메모 어댑터 새로 만들 때 그냥 비어있는 채로 스타트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 방금 전에 봤던 메모 1, 2, 3 만드는 것 자체는 메인 액티비티.자바에서 요 어댑터를 실제로 붙이고 갖고 놀 어댑터 인스턴스를 붙이고 갖고 놀 메인 액티비티 안에서 언크리에이터 안에서 직접 3개를 하드 코딩을 해서 지금 밀어넣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 어댑터에서 사용할 이제 원본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한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요 밑에는 이제 그 원본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메서드들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이 어댑터에다가 지금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dd 메모, get 메모, set 메모, remove 메모 이런 느낌으로 4가지가 지금 마련된 데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dd 메모 호출할 때마다 새로운 메모 인스턴스 하나 인수로 받아갖고 그거를 어레이 리스트에 담아주는 그런 작업을 수행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야 뭐 여러분 뭐 파이썬 수업이라든가 다른 C 수업이라든가 봤었던 그런 기본적인 목표니까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만의 앱 만들 때 메모가 아니라 밥 뭐 먹었는지를 다뤄야 된다. 그러면 그 밥 뭐 먹었는지 점 잡아 해가지고 그 식사 기록 하나에 대해서 무슨 데이터를 한 세트로 유지해야 되냐 정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원본 데이터로서 여러 개를 다루기 위한 어레이 리스트를 쓸 거냐 다른 걸 쓸 거냐를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요 어댑터 하나 준비해서 거기다가 add 메모 대신에 add 오늘 뭐 먹었는지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요 각각의 메서드 정의만 본인의 목표에 맞게 살짝 개선을 해서 밀어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add 해가지고 밀어놓고 그 다음에 .add 하면 어레이 리스트 한 다음에 .add 하면 기본적으로 맨 뒤에다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가장 마지막에 방금 전에 추가한 친구가 몇 번째에 해당하는 거다를 그 인덱스 값을 리턴하도록 만들어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IDX 번째 메모 인스턴스를 받아오기 위한 get 메모, 그 다음에 IDX 번째 메모 인스턴스를 새로운 거로 교체하기 위한 set 메모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요 IDX 번째 메모를 원본 데이터에서 날려버리기 위한 remove 메모라는 친구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4가지만 있으면 방금 전에 봤던 그 메모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원래 존재하던 메모 제거하는 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메모 추가하는 거는 add 메모 일단 호출해가지고 새 걸 만들고 저 사람한테 새로운 메모 제목은 뭘로 할까요? 내용은 뭘로 할까요? 와 같은 느낌으로 저 사람이 일단 만들어 둔 새로운 메모를 변경하는 식으로 set 메모로 호출하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어댑터는 지금 원본 데이터랑 사용자한테 그 내용을 보여주기 위한 화면, 지금 조금 더 정밀하게 말하면 리사이클러 뷰 사이에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쓰려고 하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는 이 메서드들은 원본 데이터랑 어댑터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를 지금 지정해 놨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이제 여기서는 그 반대쪽 방향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어댑터가 들고 있는 그것들이랑 그 다음에 지금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한 리사이클러 뷰 사이의 연결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를 정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부분입니다.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정한 그대로 적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접 이걸 도입한다 해도 예를 들면 GPT한테 물어봐서 복붙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 지금 예시 코드에 있는 거를 복붙을 해서 적당히 이름만 메모 대신에 딴 걸로 바꾼다든가와 같이 접근을 하시는 게 아마도 편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은 모르겠는데 홀더라는 단어가 새로 등장을 했어요. 뷰 홀더 같은 느낌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인드라는 이름이 지금 튀어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C++ 배운다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C++ 배웠다 한번 손들어 볼래요? 아무도 없습니까?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플레이스홀더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일단 여기서 말하는 뷰 홀더는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꽂을 수 있는 자리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펜 홀더, 뭐 카드 홀더 막 그런 거는 들어본 적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옷 중에 요 앞에 주머니가 있는 거 있고 아니면 어깨에 이렇게 펜 하나 두 개 꽂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주머니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 홀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홀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영역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는 기본적으로 사용자한테 원본 데이터의 내용을 보여주기 위한 친구예요. 근데 원본 데이터가 몇 개 있을지는 기본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본 데이터들 중에 지금 저 사람이 봐야 될 만한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들고 와서 그거를 이제 화면에다 뿌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 스타일대로 메모 열람을 시킨다면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원본 데이터 하나하나마다 그 메모 하나를 보여주기 위한 리니어 레이아웃을 직접 수동으로 만든다. 그래서 새로운 메모 추가할 때마다 새로운 리니어 레이아웃을 추가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만약에 메모가 지금 10만 건이 들어가 있다라면 내가 지금 뷰를 10만 개를 리니어 레이아웃에 추가를 해놔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문제는 저 사람이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글자 크기를 줄인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 사람이 물리적으로 우리 조금만 요 핸드폰 화면 위에서 메모 목록을 본다고 쳤을 때 동시에 볼 수 있는 메모의 숫자는 그렇게까지 최소한 10만 개를 한눈에 쳐다볼 수 있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아마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동네에서는 살짝 다른 스타일로 진행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어쩔 때는 3번째 메모를 보여주고 어쩔 때는 30번째 메모를 보여줄 수도 있게끔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대신에 그 뷰 홀더라는 친구를 중간에 도입을 해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원래 메모가 3개밖에 없었다. 그래서 뷰 홀더 3개를 만들었다. 근데 새로운 메모가 추가되고 그거를 동시에 화면에 보여줄 수 있다라면 그때는 새로운 홀더를 하나를 또 추가하려면 됩니다. 그러다가 화면 전체를 다 차지하는 리사이클러 뷰라 하더라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메모 숫자가 몇 개 안 된다. 예를 들면 30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뷰 홀더는 딱 그 정도까지만 일단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저 사람이 스크롤 올렸다 내렸다 한다든가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제거 버튼을 눌러서 지금 당장 보여줘야 밑에 있는 거 하나를 추가로 보여줘야 된다 등등의 상황에서 그 홀더는 그대로 유지한 채 또는 그 홀더에 달려있는 실제로 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유지를 한 채 어트리뷰트만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리니어 레이아웃을 추가한다든가와 같은 식으로 조금 더 유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더라는 친구를 몇 번째 추가할 때 어떤 식으로 그 홀더라는 걸 가지고 원본 데이터의 몇 번째에 해당하는 지금 같은 경우는 메모죠. 몇 번째 메모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 것이냐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의
포지션 번째 거를 들고 와서 그거를 홀더에다가 기록을 한다. 그래서 set 아이템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 set 아이템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직접 메서드 정의해서 적어둔 그 내용을 가지고 진행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랑 요 get 아이템 카운트랑 요 두 개는 우리가 직접 정한 게 아니라 일종의 이벤트 핸들러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내가 지금 추가로 자바 코드로 도입하고 있는 그 어댑터라는 친구를 리사이클러 뷰랑 연계를 해서 쓰고 싶을 때 요 두 메서드 내용을 여러분이 일단은 정해놓고 스타트해야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필요한 건 나 지금 3번째 거까지 보여주다가 지금 4번째 거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내가 지금 거기다가 각각의 뷰에다가 보내야 될 담아야 될 세팅해야 될 데이터들 네가 좀 갖다 줬으면 좋겠어와 같이 어댑터한테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방금 위에 마련해 뒀었던 그 메서드 정의 안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친구한테는 지금 원본 데이터가 몇 개 있니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 그게 엄청 많다면 본인이 그걸 전부 다 서비스를 해주면 안 돼요. 그렇지 않고 엄청 적거나 한다면 화면 전체를 다 차지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다뤄야 될 그 홀더의 개수가 한정돼 있을 겁니다. 3개밖에 없다. 그다음에 원래 7개까지 보여줄 수 있다라면 3개만 만들어 두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친구한테 중요한 거 지금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몇 개나 있는데를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답할 건지를 역시나 직접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친구들은 방금 말했던 그 홀더와 관련돼 있는 친구들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새로운 홀더, 달리 말하면 새로운 그 리니어 레이아웃, 텍스트 뷰 2개 들어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어떻게 만들 거냐를 지정을 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는 이 예시에서는 메모 layout.xml이라는 걸 추가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화면 전체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무슨 뷰를 써서 구성할 거냐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전 봤던 그 리사이클러 뷰가 지금 같은 경우는 메모 열람을 시킬 건데 그 메모 하나하나를 어떤 뷰들로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냐를 여기서 지금 정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더블 클릭하시면 컴포넌트 트리의 최상위에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들어있고 그 안에 지금 텍스트 뷰 2개가 들어있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 화면에서는 마치 이 내용이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것처럼 디자인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고 리사이클러 뷰 안에 스크롤 해가면서 넘겨가면서 볼 수 있는 그 조그만한, 그래서 지금 실행 결과상으로는 메모 1, 메모 2, 메모 3 각각의 메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저 사람한테 내용을 보여줄 거냐를 정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은 높이 같은 경우는 현재 최소 높이를 갖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위아래로 스크롤하는 거니까 가로로는 당연히 최대 크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텍스트 뷰 2개 지금 살짝 크기 다르게 보이고 있잖아요. 제목이랑 내용에서 그런 것들, 요 텍스트 뷰의 텍스트 사이즈 어트리뷰트라든가 등등을 여기서 지금 커스터마이즈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셋 컨텐트 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사설 .xml 파일을 따로 만들고 그 .xml 파일을 토대로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랑 텍스트 뷰 2개를 지금 당장 만들어 줘와 같은 느낌으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자주 적는 거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항상 동등한 느낌으로 적게 될 거니까 그 작업을 지금 여기서 수행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또 다른 .xml 파일 만들어 갖고 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두고 지금 그 내용을 바탕으로 뷰 인스턴스들 만들어서 나한테 갖다 줘와 같은 느낌으로 요청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시면 인플레이터와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은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아마 프로그래밍 시간엔 들어보지 않았고 대신에 초중고 시절에 그 막 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얘기하잖아요. 그걸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라 부르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풀 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트 하는 거잖아요. 그 플레이트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풍선에 바람 넣는 거랑 비슷한 느낌의 여러분이 이미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널브러져 있는 데다가 바람을 축축축 집어넣으면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 뿅 하고 나오고 그 사이에 텍스트 뷰 2개가 지금 들어가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반 건조시켜 놓은, 그래서 .xml 파일로 만들어 놓은 그걸 토대로
인플레이션을 해서 바람을 밀어 넣어가지고 실제로 둥둥 떠다닐 수 있는, 그래서 사용자 눈으로도 볼 수 있는 뷰 내지는 뷰들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인플레이션이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세컨텐트 뷰 호출할 때도, 호출식 적을 때도 그때는 activity underscore main.xml 파일을 내용을 바탕으로 화면 전체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액티비티 전체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를 안에서 지정을 했을 것이고, 아마 그 세컨텐트 뷰 안에도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코드가 들어있을 거다라고 여러분 예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걸 언제 하냐? 지금 우리는 원본 데이터를 추가할 때마다 인플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화면에다 지금 동시에 보여줘야 할 메모들이 몇 개가 있냐, 또 하나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냐 하는 상황에서 지금 원래 3개밖에 안 보여주고 있었는데 4번째 걸 보여줘야 된다고 와 같은 상황에서 요 uncreate view holder라는 친구가 호출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크리에이트 하다가 이제 더 크리에이트 해봤자 어차피 한 화면 안에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개수의 한도가 넘어간다 라면 얘는 이제 더 이상 호출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때까지 만든 예를 들면 뭐 30개 정도에 해당하는 홀더들만 가지고 열심히 재활용을 해가면서 열심히 그 새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만 고쳐가면서 서로 다른 메모들을 동일한 뷰들을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보여주도록 그렇게 지금 데이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요거까지도 여러분 복붙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뷰 홀더라는 친구를 어떻게 우리가 구성해야 되냐가 여기 지금 나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뷰 홀더,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쓸 거는 메모 어댑터를 붙일 예정인 그 리사이클러 뷰 안에서 하나하나 뷰들을 다루기 위한 홀더를 지금 새로 마련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원본 데이터랑은 사실은 큰 관련은 없고 대신에 이 어댑터랑 리사이클러 뷰들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요 뷰 홀더에다가 밀어넣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뷰 홀더는 동시에 30개를 보여준다 라면 30개를 만들 거예요. 뭘 30개 만드는 거냐? 그 메모 하나하나를 보여주기 위한 새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30개 만든다라고 치면 그 하나하나마다, 그러니까 메모 하나를 보여주기 위한 뷰에 대해서 홀더를 하나씩 붙여갖고 쓴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1대1 대응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뭐 우리 늘 그 다양한 상황에서 텍스트 뷰라든가 선언 일단 적어놓고 find view by id에서 찾아온 다음에 어트리뷰트를 바꾼다든가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일단 뷰 홀더 안에 텍스트 뷰 인스턴스 2개를 다루기 위한 필드 선언을 적어두고 그 다음에 새로운 뷰 홀더 만들 때 미리 준비해 놓은 코드 실행한 다음에 find view by id를 호출해서, 다만 여기서는 맨 땅에서 find view by id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템 뷰라는 거에서, 아이템 뷰는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최상위 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까지 대충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find view by id를 해서 id를 tv 언더스코어 타이틀이라고 해둔 그 텍스트 뷰를 백업을 해두고 자바 코드에서 쓸 수 있도록 백업을 해두고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뷰를 실제로 눌렀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은 구성이 안 돼 있지만 나중에 이제 요 메모 목록에서 메모 하나를 누르면 요 에디 텍스트에 그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메모 내용을 변경을 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저 사람이 각각의 새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누를 때마다 적절한 코드를 실행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따라서 그거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내용을 적어놨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지금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실제로 클릭 당했을 때 어댑터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어댑터에 있는 이벤트 핸들러가 지금 잘 지정돼 있다면 그걸 가지고 실제 이벤트를 발생시킨다와 같은 느낌으로 적어놨는데, 일단은 요거는 조금 밑에 요거랑 관련된 코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때 가서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작업은, 자, 당시 해봤던 그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누른 메모가 몇 번째 메모냐, 그 다음에 그 메모의 제목이랑 내용은 뭐냐, 그 3가지 데이터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3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적절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언제? 각각의 홀더로 지금 홀더를 붙여놓은 그 새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클릭을 했을 때 그 작업을 수행해줘와 같은 느낌으로
실행 흐름을 연결을 해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마도 보통은 복사 붙여넣기 일단 해두고 요 내용물 요 아래에다 따로 마련할 다른 내용물을 고치는 식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는 일단 복부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홀더를 가지고 이제부터 이 메모 내용물을 저 뷰들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싶다 할 때 요 셋 아이템이 호출이 될 겁니다.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고 그래서 요 메모 인스턴스 내용물을 가지고 각각의 텍스트 뷰 인스턴스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지정하는 그 데이터 흐름을 미리 준비를 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디 갔냐? 요 위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호출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인드라는 이름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서 이제 그 실행 흐름과 관련된 살짝 더 추가적인 작업이 지금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지금 생각해 보시면 요 어댑터는 메인 액티비티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이 어댑터는 리사이클러 뷰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이름이 어댑터인 만큼 완전히 별개의 친구입니다. 우리 그 노트북 충전기 한가운데 있는 그 박스 같은 그 친구랑 똑같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작업들은 요 어댑터가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신에 그 지금 화면에 리사이클러 뷰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메인 액티비티가 수행해야 될 작업도 있을 것이고 반면 이제 반대로 리사이클러 뷰에 대해서 앱 뒤에서 작성해 둔 코드가 실행해야 되는 코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히 뭔지는 지금 우리가 요 어댑터라는 걸 만들 때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추가로 마련을 해서 일종의 추가적인 이벤트를 하나를 도입을 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요 언아이템 클릭 리스너에다가 적절한 메서드 하나를 지정을 해두면 얘를 적절한 타이밍에 호출을 해주겠다와 같이 인터페이스를 마련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언제 호출되냐? 언아이템 클릭 리스너는 언제 호출되냐면 사용자가 직접 그 새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클릭을 했을 때 적절한 데이터들을 인수로 담아가지고 호출할 예정이다라고 봐주시면 일단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도까지 해두고 그럼 이제 저런 어댑터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메인 액티비티 자바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놓고 지금 어댑터 하나를 다루기 위해서 필드 선언 적어놓고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복잡한 코드는 일단 지워놨고 리사이클러 뷰, find view by id에서 들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댑터를 써서 지금 새로운 어댑터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지금 하드 코딩을 해서 메모 인스턴스 3개를 우겨놓고 스타트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살짝 위에 보시면 자 우리 막 레이아웃 파람스라니 뭐 등등 새로운 이름들 이전에 몇 번 등장한 적 있잖아요. 다른 뭔가 덩어리랑 같이 쓰기 위한 덩어리 그래갖고 add view 할 때 그걸 리니어 레이아웃에 추가할 거다. 리니어 레이아웃 점 레이아웃 파람스 해가지고 그 뷰랑 같이 동봉을 해서 우리가 add view를 했습니다. 인텐트도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스타트 액티비티하고 액티비티 이름만 부르면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 액티비티 본체랑은 살짝 무관한 느낌으로 제2의 인스턴스 하나를 추가해서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담아서 동봉을 해가면서 스타트 액티비티로 호출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도 비슷해요. 우리는 지금 레이아웃 매니저라는 친구를 지금 추가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맥락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그래서 새로 버전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집냐 물어보는 것도 있나 봐요.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한 다음에 리사이클러 뷰 RV 메모즈에다가 셋 레이아웃 매니저 해가지고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 인스턴스 하나를 지금 밀어놓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얘는 무슨 얘기냐? 리사이클러 뷰는 일종의 내부적인 동작을 재활용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의미까지만 지금 정해둔 거예요. 그래서 걔는 거기까지만 설정돼 있고 그 실제로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한 내용물 하나하나를 어떤 느낌으로 화면 위에 나열해 가지고 보여줄 거냐는 지정이 안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너는 새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인 것처럼 내가 앞으로 이제 홀더 3개 해갖고 리니어 레이아웃 3개를 밀어 넣어줄 테니까 그거를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추가한 순서대로 좀 나열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기능을 첨가를 하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대부분 상황에서 여러분은 리사이클러 뷰를 쓸 때 막 중구난방으로 막 그 회색 버튼 랜덤한 위치에 보여주듯이
리사이클러 뷰를 쓰진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상황에서는. 따라서 보통은 리사이클러 뷰를 쓴다? 아마도 정갈하게 목록을 나열을 해서 보여주는 걸 희망할 테니까 이 두 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쓰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러고 싶지 않을 겁니다. 사용자도 그러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O와 열을 잘 맞춰서 들어가 있기를 희망할 겁니다. 다만 그게 가로 버전이냐 세로 버전이냐는 조금 고민할 여력이 있겠지만요. 아무튼 이 정도로 지금 세팅이 다 끝난 거고 어댑터도 지금 세팅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하는 게 그 아까 마지막에 소개했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댑터에다가 세팅을 하는 거예요. 어댑터에다가 걔가 지금 붙어 있는 리사이클러 뷰에 내용물 중에 3개가 지금 들어가 있을 건데 그 3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눌렀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를 여기서 지금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서 무슨 뷰를 눌렀는데 그 다음에 그 뷰랑 연계되어 있는 홀더는 지금 뭐가 달려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지금 몇 번째 뷰를 누른 건데에 해당하는 우리가 아마도 자주 쓸 법한 그런 데이터들을 인수로 담아갖고 호출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조금 이따 코드 같이 적어보도록 하고 그거를 누가 정하냐 이 중괄호 내용물을 저 어댑터를 실제로 붙이고 갖고 놀 리사이클러 뷰의 주인이자 원본 데이터의 주인인 메인 액티비티.자바에서 직접 여기다가 문장을 적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잘 만들어둔 어댑터를 그렇게 잘 미리 계획해둔 리사이클러 뷰에 부착을 시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set 어댑터라고 적혀 있는 걸 봐서는 아마도 add 어댑터가 아니라 set 어댑터라고 적혀 있는 걸 봐서는 어댑터는 기본적으로 리사이클러 뷰에 딱 하나만 부착을 하는 식인 것 같습니다. 대충 그 정도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그 우리 눈으로 봤었던 보라색 버튼 눌렀을 때 뭐 할 거냐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미리 형태를 잡아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로그만 찍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실행 화면에서 버튼 눌러도 반응은 없었잖아요. 별 일 없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로그캐 까보시면 열심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나만의 앱 만들 때 우리 로그 지난 시간에 구경해 봤던 거를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핸드폰이랑 USB로 연결했을 때도 요 로그인가 뭔가 하는 거는 핸드폰에 뜨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핸드폰에 뜨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USB를 타고 전달해서 올 예정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이따 같이 채워보기로 하고 아무튼 요 밑에 지금 투도 주석 등등 해서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바로 그런 작업들 요 메모들 중에 하나 누를 때마다 걔를 변경할 수 있게끔 에디트 텍스트에다가 옮겨주는 거. 그 다음에 각각의 버튼 눌렀을 때 적절한 작업. 지금 3개 있는데 4번째 메모를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선택한 그 메모의 제목이랑 내용을 이 에디트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덮어쓰기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택한 그 메모를 화면 내지는 원본 데이터에서 제거를 하는 기능을 차근차근 추가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둘러보기는 이 정도면 끝이 날 것 같고 자 그래서 살짝 복습을 위한 슬라이드예요. 지금 대충 형상화를 하면 이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본 데이터 메모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메모 어댑터인가 뭔가를 지금 하나 만들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앱 화면 위에는 리사이클러 뷰가 있고 리사이클러 뷰 안에는 지금 요 메모 각각을 보여주기 위한 뷰 세 덩어리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금 한 말로는 그 뷰 덩어리 하나 그러니까 메모 원본 데이터의 메모 하나를 보여주기 위한 뷰 덩어리에 대해서 뷰 홀더라는 걸 하나씩 붙여갖고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 3개가 지금 페어로 붙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짠 그래서 RV 메모즈에 보이는 리사이클러 뷰에 보이는 뷰 인스턴스들은 각각 뷰 홀더 인스턴스 하나와 매우 단단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걔네들은 항상 한 세트로 하나의 페어로 붙어 다닌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행하는 도중에 어떤 순간에 화면의 어떤 뷰는 얼마든지 원본 데이터 여러 개들 중에 그 10만 개일 수도 있고 1000만 개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원본 데이터들 중에 딱 하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이 스샷에서 보시면 메모2, 내용2 그러니까
0번째, 1번째로 친다면 1번째 메모를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지금 쓰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쓴다.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의 하나랑 화면에 보이는 뷰 덩어리 하나가 서로 일치하도록 동기화되도록 만들어 놨다라면 보통 그런 거를 바인드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인드는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그 반창고 같은 거 붙이면 바인드 하는 거잖아요. 바인드 돼 있다라고 하면 바운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파이썬 코드 짜거나 할 때 언바운드 어쩌고 저쩌고 오류를 구경해 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목표상 반드시 이게 1대1 매핑이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매핑이 깨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러니까 바인드가 돼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언바운드 어쩌고 저쩌고 익셉션 여러분이 구경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메모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인드가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 어떤 순간에 여기 있는 덩어리들 여러 개들 중에 당연히 걔네들은 기본적으로는 new 해갖고 만드는 거니까 메모리 위에 일렬로 놓여 있는 건 아닙니다. 메모리 위에 완전 다른 동네일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얘네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요 리사이클러 뷰에 add 뷰 돼 있다라는 거 플러스 그 각각에 대해서 뷰 홀더가 지금 마련돼 있다라는 거. 이건 지금 매우 단단하게 지금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 정도만 공통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 하에 메모 10만 개 막 엄청 많은 것들 중에 딱 하나를 여기다가 지금 보여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실제로 그런 데이터 흐름을 성공적으로 발생을 시켜놨다면 이제 그 원본 데이터랑 화면 위의 뷰가 얼마든지 바인드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리사이클러 뷰는 앱을 실행하는 도중에 화면의 형편의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이제 뭐 메모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스크롤을 돌린다든가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요 리사이클러 뷰 자체의 크기가 바뀐다라든가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외부 요인일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화면에 표시할 총 뷰 동시에 몇 개의 뷰들을 표현할 거냐, 달리 말하면 몇 개의 홀더를 다룰 것이냐 라든가 아니면 어떤 뷰를 원래는 3번째 메모를 보여주기 위해 쓰다가 스크롤 너무 쭉 내려가지고 이제 33번째 걸 보여줘야 된다와 같이 바인드를 바꿔야 된다거나 바인드 되는 원본 데이터를 바꿔야 된다거나 와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우리의 리사이클러 뷰는 얼마든지 그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 당할 때마다 지금 어디까지 올라간 거지? 지금 이제 0번째 메모는 안 보이기 시작하겠구만. 이제는 8번째 뷰가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구만. 근데 얘가 지금 바인드 돼 있는 홀더가 없다면 추가로 원본 데이터를 들고 와서 필요하다면 홀더라는 걸 추가로 만들고 필요하다면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추가로 만들어 가면서 아무튼 현재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 그 원본 데이터를 만 위주로 성공적으로 화면에 보이게끔 꾸준히 노력을 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일단은 리사이클러 뷰라는 형식 이름 자체가 띄고 있는 이 리사이클러 뷰를 새로 도입한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작업까지 자동으로 해주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앱들은 아무리 그게 막 주식 앱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막 op.gg 막 이런 복잡한 내용들 보여줘야 되는 앱이라든가 등등이라 하더라도 요 새로 버전 길게 해가지고 보여줄 때 동시에 보여줄 내용물이 몇십 개, 많아야 100개 정도로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본 데이터는 100개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소위 빅 데이터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몇십만 개 중에 항상 동시에 100개 정도만 보여준다 라면 그런 원본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한 뷰들을 몇십만 개를 만들 게 아니라 실제로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몇 개 정도만, 몇백 개 정도만 만들면 되는 것이다 와 같은 것에 착안해서 이런 바인드인가 뭔가 하는 그런 작업을 뒤에서 간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언제 그런 바인드를 하고 풀 것이냐에 해당하는 것들은 리사이클러 뷰가 결정할 수 있게. 어차피 리사이클러 뷰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엄지손가락을 써서 본인을 누르고 위아래로 지금 휘젓고 있기 때문에 스크롤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는 100%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언제쯤에 맨 위에 보였던 게 안 보이기 시작할 거냐, 언제쯤에 밑에 새로운 거를 보여주기 시작해야 될 거냐와 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열심히 만들어 놨다. 그런 친구가 원래 목표대로
메모리를 절약해 가면서 몇십만 개 중에 선택된 몇백 개를 보여줄 수 있게 잘 만들어 놨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자, 이번엔 반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용자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어요. 화면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리사이클러 뷰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원본 데이터가 사용자의 입력이랑 무관하게 변경이 되는 그런 상황도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꾸준히 2호기에 해당하는 스레드가 인터넷에서 열심히 자료를 긁어와 가지고 열심히 원본 데이터가 밀어넣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앱을 처음 켤 때는 원본 데이터가 0개였어요. 그래서 화면에 뷰를 0개 만들어 놓고 스타트를 합니다. 홀더도 당연히 0개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리사이클러 뷰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원본 데이터가 3개, 30개, 300개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앱 실행 도중에 화면 자체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이 단순히 원본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제거되는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자, 이게 완전히 단방향이다. 무조건 사용자가 화면 위에 뭔가를 누르면 그걸 토대로 원본 데이터를 반영한다. 와 같은 느낌의 단방향이었다면 이런 어댑터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반대 방향에 해당하는 반대 방향 요인에 해당하는 데이터 흐름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이런 어댑터라는 친구들은 양쪽에 둘 다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원본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그거를 화면에 적용하기 위한 코드, 화면에서 뭔가를 누르든가 했을 때 그거를 원본 데이터에다가 집어넣기 위한 코드, 플러스 화면에, 그러니까 화면에 지금 보여줘야 되는, 어디를 보여줘야 되냐, 어디를 지금 열람하고 있냐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원본 데이터의 특정 영역, 이전과는 다른 영역에서 추가로 데이터를 들고 와서 화면을 갱신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 도입돼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바인드라는 단어 내지는 어댑터라는 단어의 그 느낌, 양쪽 방향으로서의 연결이 지금 잘 돼 있다라는 뉘앙스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한 단계를 더 얘기하면 지금 밑에 에디 텍스트 있고 버튼 3개를 깔아놨잖아요. 당연히 이 버튼을 누른다라는 건 리사이클러 뷰 입장에선 외부에서의 입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 리사이클러 뷰는 버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버튼에서 뭔가를 누른다라면 그때는 당연스럽게도 원본 데이터를 건드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는 원본 데이터를 건드릴 거고 그 결과가 다시금 리사이클러 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지금 코드를 작성하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직접 손으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리사이클러 뷰에 새로 뭔가를 추가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 이 중간에 지금 어댑터라는 걸출한 친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평소처럼 아까 봤던 그 add 메모, remove 메모 같은 것들을 사용해 가면서, 달리 말하면 이 어댑터를 사용해 가면서 원본 데이터를 고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어댑터에 의해서 뷰 홀더를 거쳐서 화면 위에 리사이클러 뷰에 있는 각각의 뷰들의 변경 결과에 해당하는, 추가 결과에 해당하는, 제거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되어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뭔가 복잡한 기능들 짠뜩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연스럽게도 얘네들을 전부 다 여러분이 직접 자바 코드로 짜는 건 가능하긴 하겠지만 아마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금 전 그림 정도만 납득해두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랑 다른 느낌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운영체제 과목에서는 보통 이런 거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뭐 구글 본사에 취직을 한다든가 안드로이드 파트에 취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애플에 취직을 한다든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하고 거기에 단어를 붙인다, 이름을 붙인다, 형식 이름을 붙인다 할 때 방금 전에 뉘앙스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만든 새로운 작품에 이름을 붙여두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평소에 지금 수업 시간에 나올 정도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개념이 그대로 여러분의 작품에도 들어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쓰게 되는 거니까 대충 그런 뉘앙스 정도만 간단하게 가져가 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저런 것들 대충 납득만 해줬으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 토대로 스트링 값 갖고 와서 뭔가 메소드를 호출한다 와 같은 간단한 코드만 작성해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번에 유틸리티 같은 거 만들기 위한 데이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잘 돼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진행해 봅시다. 저도 이제 커닝 페이퍼를 준비를 해 볼게요.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자바에만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면 돼요. 다른 부분을 일단 다 작성해 갖고 들고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디 봅시다. 지금 여러 가지 기능 있는데 일단 쉬운 거 먼저 해봅시다. 지금 메모 세 덩어리가 지금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 중에 하나를 누르면 에디 텍스트에 그 각각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방금 누른 네모의 제목이랑 내용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번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 봅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메모 하나 누르면 그 메모를 선택한 메모로서 기억하고 그다음에 그 메모의 제목과 내용을 반영하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하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지금 그 중요한 세 가지 데이터를 다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그 중요한 세 가지 데이터 중에 스트링 값 두 개는 이미 원본 데이터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를 우리가 따로 담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긴 한데 방금 누른 네모가 몇 번째 네모냐, 그 인덱스 값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인덱스 값이 당연스럽게도 메모 인스턴스에 개별적으로 담겨 있거나 하진 않아요. 따라서 그 부분만 우리가 추가로 신경 쓰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로 돌아오셔서 적당히 위에 보시면 to do number 1-1 코드 적을 부분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우리 메인 액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앱 뒤에서 유지해야 될 매우 중요한 데이터, 저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몇 번째 메모를 지금 선택을 했나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int 형식으로 담아두면 되겠죠. 담기 위한 적절한 선언을 적고 스타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int 한 다음에 뭐 idx 뭐 selected 메모 정도로 해두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도 당연히 시작은 0번째부터 스타트 할 거니까 여기서는 -1을 담아서 지금 아직은 아무 메모도 골라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음수를 적당히 담아두고 스타트를 합시다. 지금 처음부터 0번째, 1번째, 2번째에 담겨있는 채로 스타트 하는데 맨 처음에는 당연히 저 사람이 아무 메모도 누르지 않은 채로 스타트하는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절대로 유효한 인덱스 값이 되지 않을 만한 -1을 담고 스타트를 합시다. 그 다음에 스크롤 조금 내려가면 방금 전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이제 어댑터 입장에서는 지금 저 사람이 예를 들면 리사이클러 뷰의 맨 위에 있는 뷰를 눌렀어 라는 거를 감지를 할 수는 있어요. 어댑터 입장에선 그게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때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 거냐는 당연히 어댑터 만드는 사람은 몰라요. 리사이클러 뷰 만드는 사람도 모릅니다. 그거는 앱을 만들고 있는, 메모 다루는 앱을 만들고 있는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를 적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이 내용물을 적을 수 있게끔 이벤트를 하나를 지금 도입을 해둔 거고 그 이벤트 핸들러가 지금 여기 적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인덱스 번째 메모를 클릭을 했을 때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홀더랑 뷰랑까지 인수로 넣어갖고 지금 보내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사람이 지금 리사이클러 뷰를 눌렀어요. 구체적으로는 리사이클러 뷰의 세 덩어리 중에 하나를 눌렀습니다. 그럴 때 이 중괄호 내용물이 실행될 거예요. 그때 인수로 어떤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눌렀나, 기에 붙어있는 홀더는 뭔가,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몇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을 눌렀나를 우리한테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우리는 적절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면 돼요. 일단은 아까 만들었던 IDX 걷다가 인수로 받은 인덱스 값을 담는 게 가능할 겁니다. 저 사람이 방금 3번째 걸 눌렀다. 그 3이라는 매우 중요한 숫자를 미리 백업을 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해야 되는 작업은 얘는 이제 리사이클러 뷰랑은 살짝 별개에 해당하는 거죠. 밑에 깔려있는 에디 텍스트 두 개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어디 봅시다. 평소에 해왔듯이 선언 먼저 적고 지금 et 언더스코어 타이틀 같은 느낌으로 해놨을 겁니다. 제가 제 정신이라면요. 그 다음에 find v by id에서 r.id.et 언더스코어
잠깐 디테일스 타이틀이었어. 아무튼 그냥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edit text et 언더스코어 컨텐트는 그래서 r.id.et 언더스코어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인 액티비티에 유일하게 하나씩 달려있는 그 edit 텍스트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맨 땅에서 find view by id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스럽게도 this.find view by id를 하는 셈 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되는 데이터는 지금 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홀더를 써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액세스를 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준비해 놨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어디다가 담아야 되는지도 지금 방금 전에 find 해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적어왔었던 그 코드를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컨텐트 말고 타이틀을 먼저 해봅시다. 그래서 set 텍스트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홀더를 써봅시다. 홀더하고 점 찍으면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어댑터.java에서 홀더를 가지고 얼마든지 걔랑 붙어있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 뷰를 쓸 수 있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tb 언더스코어 타이틀 점 get 텍스트를 해주면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뒤에다 toString까지 적어줍시다. 우리가 원본 데이터를 건드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원본 데이터의 인덱스 번째 거를 꺼내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어차피 저 사람이 뷰를 누른 게 맞단 말이에요. 지금 세 덩어리 중에 하나를 누른 게 맞습니다. 따라서 그 친구를 직접적으로 터는 게 어차피 바인딩이 잘 돼 있을 테니까 아마도 조금 더 편할 거다라고 여러분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 말고 컨텐트에 대해서도 동등한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Shift F10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이제 목록에서 하나를 누를 때마다 edit 텍스트에 그 내용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잘 나오면 성공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투두 4가지 중에 가장 간단한 거 하나는 끝났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밑에 깔려있는 3개 버튼들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내용물을 목표에 맞게 적절히 채워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보시면 그래서 적용 버튼을 눌렀을 때 만약에 선택한 메모가 존재한다면 그 메모의 타이틀 컨텐트 값을 요 edit 텍스트의 것으로 변경하도록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설명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고 올라가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저 사람이 요 적용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지금 보세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저 사람이 1번 메모를 누르고 제목을 막 바꿨어요. 그 다음에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얘의 내용이 그러니까 제목이랑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거로 바뀌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스럽게도 원본 데이터도 그렇게 바뀌기를 우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코드를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근데 요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보통은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앱을 딱 처음 켰을 때는 아직 새 메모 중에 그 어떤 것도 누른 적이 없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 에디 텍스트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특정 메모의 내용물이라든가 제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은 적용 버튼을 눌러도 아무 일도 안 해야지 정상이에요. 얘를 막 눌렀는데 우리가 클릭한 적도 없는 메모 1 내용이 바뀐다든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거는 우리가 살짝 방지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if문은 분기 흐름은 채워 넣고 스타트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일단 먼저 신경 써두면 나머지는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idx selected 메모가 -1이면 그냥 리턴 해버리면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아직 리사이클러 뷰에서 그 어떤 것도 누르지 않은 게 맞으니까요. 적용을 할 대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끝내버리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edit 텍스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일단 피상적으로 목표로 갖고 있는 건 메모 1, 내용 1, 요 눈에 보이는 얘네들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얘네만 바꾸는 게 아니라 당연히 원본 데이터도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이 리사이클러 뷰를 클릭한 게 아니라 완전 멀리 있는 적용 버튼을 누른 거니까
이때는 우리가 어댑터를 써서 원본 데이터를 건드리는 게 차라리 더 쉬울 거예요. 그러면 바인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변경된 결과가 리사이클러 뷰를 통해서도 잘 반영돼서 나올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자 우리의 목표 에디 텍스트에서 데이터를 들고 와서 그거를 원본 데이터에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를 획득하는 걸 먼저 해야겠죠. et 언더스코어 역시나 여기도 그냥 타이틀이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늘 적는 점 et 언더스코어 해서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 복붙해서 컨텐트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원본 데이터에서 선택한 인덱스 번째 메모 인스턴스를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메모는 한 다음에 어댑터를 쓰면 좀 더 편하게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get 메모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idx selected 메모 번째 거를 가져오도록 하면 돼요. 그러면 edit 텍스트에 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들고 와서 메모의 타이틀 필드랑 컨텐트에다가 담아주면 돼요. 메모의 타이틀은 그래서 et 언더스코어 타이틀 점 get text 해주시고 toString까지 적어주면 되겠죠. 이거를 컨텐트에 대해서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원본 데이터가 바뀌었어요. edit 텍스트 내용을 토대로 원본 데이터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마지막으로 희망하는 게 그 원본 데이터 바뀌었고 그걸 토대로 리사이클러 뷰에 떠있는 그 텍스트 뷰들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도 자동으로 바뀌기를 지금 우리는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조금 불편하지만 요거를 진짜로 자동으로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냥 적당히 일종의 시그널만 보내는 식으로 우리가 어댑터한테 야 지금 원본 데이터 바뀐 것 같으니까 너 한 번 더 확인해 줄래와 같은 식으로 요청을 하는 코드를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댑터 한 다음에 점 찍고 그 다음에 notify 어쩌고 저쩌고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notify item changed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 우리가 힌트로 지금 3번째 메모 바뀌었어. 걔랑 지금 바인드 돼 있는 그래서 홀더에 붙어 있는 그 새로 버전 리니어 레이어 너 지금 업데이트 해야 된다와 같이 요청하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그 중요한 인덱스 값을 해서 방금 전에 원본 데이터 몇 번째 원본 데이터를 바꿨나에 대한 힌트를 주고 어댑터가 이제 일을 하도록 가운데에서 중재를 하도록 코드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역시나 Shift F10 눌러서 실행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메모 1, 2, 3 있고 메모 2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제목을 바꿔볼게요. 내용도 바꿨어요. 한 다음에 백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우리가 어댑터를 써서 원본 데이터 들고 와서 고쳤고 그 다음에 어댑터를 써서 이제 리사이클러 뷰 쪽도 네가 신경 써야 된다라고 노티피케이션을 하고 언즈를 줬더니 뭔가 애니메이션 효과 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화면 위에 딱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메모 2에 해당하는 그 친구랑 바인드 돼 있는 새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싹 하고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좀 더 해볼게요. 뭐 지우고 그 다음에 다시 적용 버튼 누르면 다시금 여전히 저 친구가 선택돼 있으니까 저 친구를 보여주기 위한 뷰들의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약간의 애니메이션 효과와 함께 변경이 성공적으로 되는 걸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애니메이션 효과도 우리 앱 뒤에 있는 리사이클러 뷰에 대해서 달려있는 그 코드에 의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사용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쓱 하고 그냥 한 프레임 만에 바뀌는 것보다는 본인이 지금 누른 그거에 해당하는 결과가 어느 쪽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를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구경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돼 있고 자 그럼 이제 버튼 3개 중에 하나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적용 버튼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 왼쪽에 있는 새 메모 버튼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수행해야 되는 작업은 여기서는 원본 데이터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화면 위에 보여주기 위한 지금 같은 경우는 3개밖에 안 보여줘서 여유 공간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유 공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3개를 보여주던 걸 이게는 4개를 보여주도록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는 뭐
새로운 메모의 제목이랑 내용을 어떻게 정할 거냐는 여러분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그냥 새로운 메모의 제목은 우리가 하드코딩한 걸로, 새로운 메모의 내용은 하드코딩한 걸로 그렇게 원본 데이터를 세팅해 두고 화면에 반영을 해 두도록 합시다. 그렇기는 한데 만약에 사용자가 희망한다면 그 새로운 메모의 제목이랑 내용을 바로 변경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새로운 메모 인스턴스를 추가하고 걔를 selected 메모가 되도록, 지금 사용자가 고른 메모가 될 수 있게끔 인덱스 값만 바꿔서 저장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올라가 봅시다. 자, create 버튼 눌렀을 때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느낌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적혀 있는 코드를 일단은 복붙을 해서 들고 와서 적당히 고쳐갖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는 지금 적용 버튼을 누를 때는 이미 존재하는 메모 인스턴스를 가져와서 우리가 갖고 놀았다면 여기서는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기서는 메모를 이 땅에서 직접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새 메모, 그 다음에 새 내용, 여러분이 직접 하드 코딩한 타이틀 값이랑 컨텐트 값이 들어가 있는 새로운 메모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원본 데이터로서 어댑터를 써서 추가할 수 있을 겁니다. adapter.add memo 해서 메모를 추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지금 시점에 방금 전에 추가한 메모가 뭐 원래 3개 있었으니까 그 친구가 3번째 메모가 될 거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게 추가 버튼을 한 번만 누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누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add 메모의 return 값을 우리 미리 지정해둔 ITX selected 메모에 담아두면 될 겁니다. 저 친구를 미리 만들어 놓기를 방금 전에 추가한 메모가 몇 번째 메모인지 인덱스 값을 리턴하도록 해놨어요. 그걸 감안해서 그 친구의 인덱스 값을 ITX selected 메모로 지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말은 저 사람이 지금 추가 버튼을 누르면 에디 텍스트에 각각에 적혀 있었던 내용물들도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우리가 하드 코딩해둔 새 메모, 새 내용이 들어가 있도록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 사람이 알아서 그 에디 텍스트 눌러갖고 적용 버튼 누르면 방금 전에 추가한 마지막으로 추가한 그 메모의 내용을 변경하는 게 가능하게끔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걸 감안하면 에디 텍스트 파인드 해오는 것까진 맞아요. 그렇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흐름을 반대 순서대로 넣어주면 될 겁니다. 셋 텍스트에서 우리가 직접 하드 코딩한 새 메모랑 새 내용이 되도록 밀어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댑터가 일을 할 수 있게끔 notify item changed 말고 notify item inserted가 역시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호출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지금 3번째 메모 지금 추가됐으니까 뭐 홀더를 새로 만들다든가 아무튼 간에 작업 좀 해줘와 같이 노티피케이션을 날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다만 데이터 흐름이 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된 걸 빼면 비슷한 느낌으로 코드 작성할 수 있었고 Shift F10 누르면 이제 추가 기능도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새 메모 하면 새 메모, 새 내용 적혀 있는 채로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이 원한다면 4죠. 그 다음에 내용 4와 같은 느낌으로 적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버튼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방금 전에 추가한 메모의 제목이랑 내용을 바로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서비스를 넣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새 메모 버튼 막 연타를 하셔도 됩니다. 원한다면 오도도도도도도 연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크롤 기능도 우리가 직접 스크롤 뷰를 추가한 건 아니지만 뒤에서 알아서 지금 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이폰 세팅상으로는 대충 메모를 동시에
6개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짜투리라서 지금 몇 픽셀 안 나오긴 하지만 아무튼 최대로 따지면 6개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을 두고 딱 그만큼만 지금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및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홀더를 준비를 해두고 그때그때 재활용을 해가면서 이 친구가 작동을 하겠구나라고 여러분 유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이제 투두 넘버 3까지 끝나는 셈이 돼요. 그럼 다음에 마지막 투두 넘버 4는 이제 저 사람이 메모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고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날려버리는 버튼을 눌렀을 때 수행할 작업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비슷해요. 앱을 딱 맨 처음 켜자마자 그 버튼을 누른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아무 일도 안 하면 됩니다. 저 사람이 그 어떤 메모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 지금 우리 코드상으로는 IDX selected 메모가 -1이 아니다라면 저 사람이 마지막으로 클릭했던 또는 마지막으로 추가했던 그 메모를 원본 데이터에서도 날려버리고 화면에서도 더 이상 안 보이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수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remove 메모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택한 메모는 이제 없음으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클릭했던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IDX 값을 -1로 지정하는 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등등등을 작업을 수행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위에 있는 코드 일단 적당히 복붙해갖고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저 사람이 아무것도 고르지 않은 채로 버튼을 눌렀을 때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따라서 그거에 해당하는 if문은 먼저 적어놓고 스타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DX selected 메모가 -1이면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린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원본 데이터를 작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서비스로 edit 텍스트에 적혀있는 내용도 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notify를 해서 어댑터를 써서 이제 화면도 갱신을 할 수 있게끔 적절히 바인드를 다시 해주도록 요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등등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댑터.add 메모 등등을 할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댑터.remove 메모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IDX 번째 거를 remove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dit 텍스트에 set 텍스트 해갖고 각각 0글자짜리가 들어있도록 해주면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거를 변경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리사이클러 뷰를 클릭을 하든가 아니면 새 메모 버튼을 누르든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notify item inserted가 아니라 notify item removed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IDX 번째 거 방금 날라갔어 라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IDX 번째 메모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는 저 사람이 고른 게 유효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요 값을 -1로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 사람이 다른 메모를 누르든가 하지 않는 이상은 제거 버튼을 연타를 한다 그래서 메모가 다 날아간다든가 하지는 않도록 만드는 셈입니다. 당연히 적용 버튼도 일단은 비활성화되는 셈이 될 거고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다면 역시나 Shift F10 눌러서 우리 앱의 마지막 버전을 감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운데 거가 싫어요. 메모 2 누른 다음에 지우기 하면 이런 식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애니메이션까지 지금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웠고 얘도 지웠습니다. 그래서 0개일 때도 정상적으로 잘 실행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IDX 값이 -1이고 지금 현재 상으로는 어디를 눌러도 그 IDX 값은 -1이 아닌 0, 1, 2, 3, 4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따라서 지금 뭐 지우기 버튼, 적용 버튼 눌러도 전혀 영향이 없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새 메모 버튼 누를 때마다 그때그때 새로운 걸 추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중간에 있는 걸 지우거나 밑에 있는 걸 지우거나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품을 들이지 않고 이 중간에 어댑터라는 친구 우리 늘 그래왔던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내용물 적당히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면 될 거예요. 해서 도입만 해두면 지금 뭔가 복잡했었던 우리 하나의 화면 안에서의 원본 데이터랑 화면 사이에서의 데이터 흐름을 조금 더 수월하게 그럭저럭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이전에 적었던 코드들만 적어가면서 노티파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코드가 지금 추가로 등장하긴 했는데 이게 차라리 낫겠죠.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준다라는 건 예를 들면 2호기, 3호기 같은 스레드가 뒤에서 열심히
실시간으로 검사를 한다는 얘기가 될 거잖아요. 그러는 것보다는 지금 데이터가 바뀌었다라는 게 확실한 상황에서 자바 코드 짜는 우리 앱 만드는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직접 어댑터한테 너 이제 이래야 된다라고 깨우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적절하게 그 친구가 일해야 되는 타이밍에 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요 지금 몇 번 항목이 바뀌었으니까 요것만 네가 일하면 된다. 그 부분만 애니메이션 좀 연출하면 된다와 같은 식으로 요청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가뜩이나 조그만 핸드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지금 준비되어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앱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앱을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예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화면, 하나의 액티비티만 써서 진행을 했는데 뭐 이전에 봤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요거 클릭했을 때 다른 액티비티 갔다 오도록 여러분이 구성해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3개의 버튼밖에 없는데 새로운 버튼 하나 추가하고 그걸 눌렀을 때 이제 얘는 이제 내비두고 원본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것들만 가지고 그래서 결과는 몇 칼로리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 68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걸 완전히 다른 액티비티에서 진행한다든가 하는 것도 당연히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여러분 어레이 리스트도 당연스럽겠지만 인텐트에 들어갑니다. 통짜로 밀어 넣을 수 있어요. 원하신다면 밀어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밀어 넣고 결과 보여주기 위한 액티비티 일단 다짜고짜 스타트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씩 꺼내가지고 인트값을 구해서 작업을 진행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전혀 지장 없을 거예요. 따라서 큰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정도 하면 소개는 일단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바인드 작업은 우리가 노티파이 할 때마다 수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일어나서 하는 일은 지금 화면이 뭔가 바뀐 게 있나 또는 원본 데이터가 뭔가 바뀐 게 있나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힌트를 따박따박 잘 주고 있어요. 따라서 그 친구도 얼마든지 그 변화를 빠른 시간 안에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가미를 해가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홀더를 만들어서 원본 데이터 딴 거랑 바인드를 한다든가 새로운 원본 데이터랑 바인드를 한다든가 아니면 얘는 이제 날라가 버렸으니까 이 홀더는 살짝 예비용으로 남겨두고 밑에 있는 친구들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한다든가 그건 이제 리사이클러 뷰 본인이 하는 작업이 되겠죠. 그 레이아웃 매니저라는 친구가 새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인 것처럼 동작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등등등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보라색 버튼을 누를 때뿐만 아니라 저 친구가 리사이클러 뷰를 열심히 위아래로 스크롤 할 때도 그때는 이제 리사이클러 뷰가 직접 어댑터한테 요청을 할 겁니다. 우리가 작성하지 않은 코드들끼리 싸우게 될 거예요. 그때도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의 어댑터는 우리 앱 뒤에 숨어 있는 원본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들고 와서 그걸 가지고 화면 위에 이 홀더의 위치랑 크기를 바꿔가면서 그때그때 적절한 내용물을 적절한 순서대로 사용자한테 보여주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들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 다시금 우리가 미리 작성해둔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그 메모를 선택한 메모로 만들고 에디트 텍스트에 적용한다라든가 같은 데이터 흐름도 미리 바인드를 잘 해뒀으니까 그 인덱스 값만 써서 적절하게 잘 진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뭔가 완전 신기술인 것 같이 막 소개를 했는데 뭐 요 어댑터라는 일종의 패턴 내지는 패러다임은 우리 21세기가 아닌 20세기 시절 흑백 모니터 쓰던 시절부터 많이 도입을 해서 썼던 매우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수업에서는 이제 여기다가 우리는 원본 데이터를 어레이 리스트를 썼는데 그러지 않고 뭐 인터넷에서 가져오는 걸 쓴다라든가 아니면 뭐 제이슨이라든가 요즘 뭐 파일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선택적으로 들고 와서 갱신을 한다든가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자바 코드로 짜거나 또는 그쪽까지 자동화를 시켜놓은 다른 뭔가 라이브러리를 도입을 해서 쓴다거나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요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것들 마련돼 있고 여러분 나중에 회사 가서 진짜로 앱 만들든가 할 때는 그 회사에서 평소에 쓰던 그런 것들을 써가면서 긴 한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상상했던 것들 사이에 뭔가 새로운 인스턴스를 도입해 가면서
그걸 어댑터라고 부를 수도 있고 더 고상한 이름을 붙여서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일종의 보조를 해주는 헬프를 해주는 그런 인스턴스들을 추가로 도입해 가면서 여러분이 중괄호들 여기 중괄호 안에 이걸 줬고 저기 중괄호 안에 또 다른 걸 줬고와 같은 느낌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필요한 자리에 적어가면서 진행을 하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아무튼 복잡한 API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복잡한 라이브러리를 쓴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우리가 진짜로 코드 적어야 되는 선언 내지는 자바 코드들은 우리 중간고사 이전에 등장했었던 그 뭐 간단한 거 find 해오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스트링 값 가져오고 그걸 가지고 어디다가 옮겨 놓는다라든가 아니면 그걸 갖고 인트 값을 만들어 갖고 새로운 데이터를 구한다든가 같은 매우 보편적인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매우 보편적인 데이터 흐름 수행하는 작업을 적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앱에 내가 만들려는 앱의 목표상 꽤 복잡한 데이터들 및 그 나열을 사용자한테 직접 보여주면서 약간 상호작용을 수행해 가면서 저 사람이 직접 능동적으로 아 이건 이걸로 고칠래 저건 저걸로 고칠래 이건 이제 없으면 좋겠어와 같이 고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 이런 어댑터 개념을 이번 프로젝트 할 때 여러분의 앱에다가 도입을 해서 리사이클로 뷰 하나 추가하고 어댑터 붙이기 위한 홀더를 여러분이 직접 정하고 등등을 작업을 천천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복사 붙여넣기로 진행하면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도전하실 수 있을 거니까 본인이 희망한다면 이번 기회를 들여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어디 봅시다. 7시 37분인데 그러면 오늘은 일단 요 정도 해두고 내일은 이제 진도 다 나갔으니까 여러분 프로젝트 봐드리는 시간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오늘 출석 찍었다. 내일은 이제 자동으로 출석으로 인정해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능동적으로 우리 기말 시즌을 스케줄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영상 이렇게 편집해서 수요일 날 올려둘 테니까 집에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 오늘은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은 여러분 궁금한 거 등등 답변해 드리는 시간으로 활용해 볼게요.